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율이죠? 네, 아직까지는 좀 일교차가 큰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리플의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공식 트위터를 좀 보니까요. 5월 6일, 7일, 8일 해가지고 13, 20일까지 타임라인이 좀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5월 6일에 SEC가 구제책을 내놓긴 했지만 Reply Brief on the Seal 보이시죠? 봉인된 채로, 즉 다시 말해 비공개로서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슬슬 공개 수정 버전은 2024년 5월 8일 또 수요일까지 제출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흔들어댈지 그들끼리의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날짜에 너무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곧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국제기구에 대한 액션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리플과 SEC에 대한 그 법적 소송의 마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왜 리플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를 하면서 꾸준하게 같이 투자하는 곳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란으로 분명히 이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5월 8일이 됐든 5월 13일이 됐든 5월 20일이 됐든 어쩌면 5월달 안에 안 끝날 수도 있겠죠. 6월 정도 우리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시점에 소문만 듣고 리플로 돈 벌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개미들이 완전히 없어진 어느 시점에 지금까지의 그들의 시기의 저울질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일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과 SEC 합의라든지 최종 판결을 위해 하나의 프로젝트 일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펀디 프로젝트를 잠깐 보니까 한 암호화폐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리플과 SEC의 사건의 합의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토레스 판사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여러가지 찌라시가 나오면서 5월, 6월이 아닌 조금 더 시간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촉발되고 있죠. 작년에 약식 판결이 있을 때도 더 밀릴 수 있다라는 여러가지 기사가 뿜어지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시점 자고 일어났더니 가격이 폭발돼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미디어에 흔들리기보다는 우리는 계속 펀더멘탈의 공부를 수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시장 전문가는 XRP가 3.8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0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기를 식별하고 있네요. 시장 전문가 에그라 크리토님의 차트적 관점을 봤을 때 2주 단위로서 20일 EMA 선과 55 MA 동작을 조사함에 따라 2024년 9월 9일을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을 두고서 XRP가 5,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이 올타임 하이가 반드시 올해 안에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점, 머지않은 시점에 폭발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XRP가 104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나 봤더니 리플이 향후 20년 이내에 104달러의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저는 2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게 바라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2030년만 보더라도 100달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리플을 투자하는 부분에 너무나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대조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솔라나, 도지코인과 같은 이런 코인들은 같은 기간 동안 1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다줬지만 XRP의 시장 가치 같은 경우는 0.53달러로 정확히 6년 전인 2018년에 판매된 가격 수준으로 거래된다. 정말 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리플을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머지않은 그 시점에서 비트와 솔라나, 도지코인이 보여줬던 그 폭발 이상으로 XRP가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은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이 6월 달에 달러 기반 USD 지원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촉발되고 있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6월달, 7월달 정도에 리플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된다라는 것, 이제 슬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2분기, 3분기 안에는 리플과 SEC에 대한 법적 공방전이 끝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통합 솔루션 또한 리플을 중점적으로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클의 USDC가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서 테더를 능가하고 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좀 보여드렸었죠. 이 서클이 찍어내고 있는 USDC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서
테더에 USDT를 능가하고 있다. 비자의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공부를 통해 알고 있죠. 서클과 테더사 그 윗단의 뿌리는 모두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독일의 유대계 자본 세력들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슬슬 서클이 XRP 레저, 이 리플 원장에 USDC를 추가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더욱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반드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포텐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아구스틴 크리스텐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인물을 일단 좀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멕시코의 경제학자로서 2017년서부터 BIS죠. 국제결제은행의 총 책임자를 역임했던 인물이라는 거. 그가 최근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때로는 우리의 그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의 개발을 촉진하는 이 거대한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서 블록체인이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었죠. 이 부분은 최근에 BIS의 워킹 페이퍼에서 BIS의 총 책임자인 어구스틴 크리스텐스가 직접 집필했던 하나의 문서죠. Monetary and Economic Tea Party에서 핀터넷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라는 거. 이제 슬슬 핀테크의 인터넷 가치의 이동을 불러넣을 수 있는 블록체인을 탑재한 그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것. 반드시 새로운 파이낸스 시스템의 그 미래에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입혀질 수밖에 없는, 가치의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리플 네트워크, XRP 레저의 생태계가 탑재되면서 정보의 이동뿐만 아니라 가치의 이동까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우리 앞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브릭스라고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주요 붕괴가 시작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맞아요. 지금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현물 경제를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를 맛보기에는 조금 이르고 그들이 계속 수도꼭지를 걸어 잠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브릭스를 필두로 한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나오면서 대규모 미국 달러에 대한 경고가 발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드시 미국 달러에 대한 헤게머니를 그들이 더욱더 크게 깨트리는 시점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패권을 완전히 깨트리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후미에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많은 전문가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썼던 로버트 기요사키 잘 알고 계시죠? 그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심각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불을 쌓을 기회를 이제 곧 맛볼 것이다. 피처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죠. 그들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우리는 그 기득권 세력들, 미국 연준을 필두로 한 그 사립은행들, 고래들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어떻게 모으고 수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PF 자금이 돌지를 못하고 있죠. 금융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우려가 보여지면서 금융기관 간의 거래 또한 주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런 리스크한 부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에릭 발투나스의 조사에 따랐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의 투자자 그 기관의 자금들은 95%가 최근 하락장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조정장에서 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호들링은 그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장기간 보유하겠다는 하나의 투자 전략입니다. 비트코인 ETF에 들어가는 그 기관의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조정이 오든 하락장이 오든 상관없이 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사점을 보여준다라는 것, 우리 또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국가와 주요 기업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좀 봤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미국, 중국 이 순서로 굉장히 막대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도표를 봤을 때 Who owns the most Bitcoin 목록이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 역시 2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바로 중국 정부가 나오면서 그 밑단에는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가 국가 단위로 매집을 하고 있네요. 그 기득권 나라들은 자리 선점을 완료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미국의 채굴 기업이죠.
미국의 테슬라, 캐나다의 채굴업체 핫8도 보이고요. 코인베이스 역시 미국이면서 라이어 플랫폼 미국, 갤럭시 디지털 미국, 블록원 러시아, 클린스파크 미국, 그리고 엘살바도르까지 보여지고 있네요.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그 일본 시장, 유럽 시장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큰 점유율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GBTC, IBTC, FBTC라는 하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으로 유출량을 언제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병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리플의 보유량을 봤을 때 역시나 미국과 일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면서 우리는 계속 가던 길 가주시면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토마스 바킨 미국 리치먼드 연준의 총재죠. 이 현재 금리로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되돌리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그들이 지표만 조금만 조작한다면 다시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의 경제를 그들이 휘어잡고 있다는 것을 대변할 수 있겠죠. 톰 리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극적으로 냉각하고 비트코인 연내 1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의 그 수치, CPI, PPI 지수, 실업률 지수, 고용 지수, 전쟁을 통한 유가 지수를 핸들링하면서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극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으며 비트코인은 연내 2억 원 이상 돌파할 수 있다는 것. 지금 현재 우리는 베어 트랩에 둘러싸여 있으며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 기간 조정에 머물러 있지만 언제 그들이 한 번에 끌어올리면서 지표를 핸들링하고 인플레이션 이슈를 없애면서 포모의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브릭스 이야기하면서 미국 경제의 주요 붕괴가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M2 통화량, 미국의 재무부와 연준의 스탠스를 통해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거. 현재 미국 M2 통화 공급량을 봤을 때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죠? 이 부분을 전년도 동기 대비 성장인 YOY 지표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대고 있는 그 지표는 점진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은 계속적으로 돈을 풀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와 그와 같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금융 리스크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 재무부는 이제 20년 만에 국채를 바이백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열심히 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현재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현물 경제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강세장이 올 수밖에 없는 왜? 그들이 계속 국채를 바이백하면서 M2 통화량을 늘리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서 곧 다가올 수밖에 없는 포모의 시기를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트코인 랠리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도지코인 특히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다. 렉트 캐피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 역시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좋은 성적이 아닌 폭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공부를 수반하시면서 좋은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금요일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